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요즘에 미국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년 동안 제자리인 코스피의 실증을 느낀 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 주식이 과거보다 거래하기가 쉬워졌고요. 수수료나 이런 것도 싸지고 해서 더 접근성이 좋아진 면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났는지 일단 지난 10년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10년 전으로 2010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거의 17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이네요. 오늘 좀 올랐네요. 2000을 돌파했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한 320 정도가 올랐는데 이 정도면은 20%도 안 올랐죠. 한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8%, 19% 정도. 10년 동안 진짜 안 올랐네요. 반면에 미국 S&P 500 지수는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10년 전인 2010년 5월 31일 기준으로 볼게요. S&P 500 지수가 10년 전에 1064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948이죠. 거의 3배 가까이 한 2.8배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한 180% 정도가 오른 거죠. 한국 주식은 10년 동안 한 18%, 19% 오르는 반면에 미국 주식은 거의 180%, 거의 3배 가까이가 되었으니까 이러면은 당연히 한국 주식이 안 좋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한국 주식은 답도 없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은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이전 10년은 어땠을까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한국 코스피는 그 10년 전으로 또 돌아가서 2000년 6월 1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코스피 지수는 821포인트였습니다. 2000년 6월 1일에. 그러면 아까 2010년 6월 1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얼마였죠? 아까? 1700 가까이 됐죠. 그러면은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2배가 넘게 올랐죠. 같은 기간 동안 미국 S&P 500 지수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 S&P 500 지수는 2000년 5월 29일 기준으로 1477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2010년에는 얼마였죠? 2010년 5월 31일 기준으로 1064. 400포인트가 넘게 내렸죠. 1470몇에서 1064로 내렸으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 내린 거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랑 지금을 비교하면은 미국 주식에만 투자를 해야 되고 한국 주식은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주식 시장이었지만 하지만 그 전 10년을 비교했을 때는 미국 주식은 완전 쓰레기고 오히려 10년 동안 내렸으니까요. 한국 주식은 2배가 넘게 오른 아주 좋은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최근 10년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시장은 좀 장기간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최근 10년 동안 미국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10년도 미국이 많이 오를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안 올랐으니까 이제 오를 때가 되었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그냥 아주 동등한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을 일단은 밸류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한국 주식이 훨씬 저평가 상태죠. 특히나 이제 자산 가치를 비교했을 때는 한국 주식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쌉니다. PBR 같은 게 0.7, 0.8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좀 코스피가 반등을 해서 좀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주식은 PBR이 거의 3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정확히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산 가치에 비해서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산 가치 따위는 요즘에 전혀 필요가 없다. 그냥 성장이 나와야 되고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산 가치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근에 항공사, 미국의 최대 항공사 보잉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죠.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마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산을 다 자사주 매입에 계속 사용을 해서 주가는 엄청 높아졌지만 회사가 가진 자산은 없었던 거죠. 돈은 계속 흑자를 내고 잘 벌고 있었는데 30년 동안 번 돈을 거의 1, 2년 만에 다 사라지고 망할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만큼 PBR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 자산을 다 없애버리면서 주가를 높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 중요성이 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뭐 회사가 가진 자산이 의미가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주식이 좀 저평가 상태인 거죠. 반면에 미국 주식은 성장성, 혁신성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은 혁신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죠. 그런 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뭐 기술 분야에서도 뭐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어쨌든 제조업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은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죠. 뭐 우주 항공 분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장성, 뭐 혁신성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 기업이 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완전히 뒤처지는 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또 기업과는 상관없는 뭐 시장 환경 같은 것도 좀 비교를 해봐야죠. 아무래도 일단 한국 주식은 세금이 훨씬 덜하죠.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을 거래하면은 일단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뭐 물론 대주주는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그래서 자유롭게 좀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거의 한 22% 정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좀 제약이 많죠. 사고 파는데 제약이 많고요. 큰 돈을 벌었으면은 좀 세금도 좀 많이 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한국 주식이 유리하고요. 또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잘 얻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큰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는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뭐 잘 알죠.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는 아는데 그런데 직접 미국에서 체감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아마존이 얼마나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미국 사람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그냥 아마존으로 직구나 하고 뭐 이 정도인데 미국에서는 정말 생활 전반이 아마존에 깊숙이 침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직접 체험하는 거랑 그냥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반면에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많이 침투해 있는지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기업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죠. 또 다른 변수로는 뭐 아주 중요한 건데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이고 기축 통화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죠. 아무래도 미국은 위기가 처했을 때 마음껏 돈을 풀 수가 있죠. 양적 완화라든지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마음껏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니까요. 그러면 자산 가격도 훨씬 더 버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세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좀 국제 정세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자체적으로 다 자생이 되니까요. 일단 군사력도 최강이라서 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염려도 없고요. 또 뭐 농사도 아주 잘 되죠. 땅이 비옥해서 농사도 아주 잘 됩니다. 거기다가 또 석유도 나죠. 셰일이 나기 때문에 석유도 나는 엄청난 산유국이라서 자급자족이 가능하죠. 그래서 미국이 망하기는 정말 힘들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패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자원이 부족한 나라고 농사도 사실은 잘 안 되죠. 산이 너무 많고 비옥한 땅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불리한 나라입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게 심화되고 하면은 한국은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죠. 또 뭐 오일 값이나 이런 게 또 많이 오르거나 그런 변동성에도 아주 취약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망할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한국은 좀 변수가 많죠. 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일단 장점이 싸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싼 편이죠. 미국보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대해서 훨씬 더 알기가 쉽다는 거고요. 또 세금 문제,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반면에 성장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일단 좀 밸류상으로는 비싼 편이다.
버는 돈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서 비싼 편인데, 그런데 그만큼 혁신성,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적고요. 또 자원이나 식량 이런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고요. 그리고 달러를 무한정으로 발권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다. 반면에 단점은 아까 말한 비싸다는 거랑 또 이제 세금,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또 수수료 같은 게 조금은 더 비싸기도 하고요. 또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직접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뭔가 미국 주식을 더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 주식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네, 한국 주식, 현대차, 사무비랑 신한지주를 오늘 좀 매수를 했고요. 한 50만원치 정도씩 매수를 했습니다. 높은 배당에 끌려서 7% 넘어가고 6% 넘어가는 배당에 끌려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죠. 이것저것 둘 다 투자를 하면 되고요. 또 한국, 미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이나 일본, 중국 주식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주식은 좀 개별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하고요. 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모르니까 좀 웬만하면은 인덱스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든 미국에 투자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거는 일단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잘 벌 것인가, 그리고 위기에 얼마나 대처를 잘 할 것인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면 되겠죠. 어디에 투자하든 간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저도 화이팅이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